우리가 이곳을 처음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 박종철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바로 그 현장이 이곳 남영동 대공분실,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민주인권기념관입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그 사고를 널리 알리는 과정을 통해서 6월 민주항쟁이 촉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왔었습니다. 일단 끌려온 당사자들은 육중한 대문이 열리는 소리, 마치 탱크 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 굉음을 들으면서 건물의 정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 뒷문에 있는 계단도 너무나 공포스럽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선형 계단으로 보통 사람들도 평소에 그냥 걸어서 오르기에 너무나 힘든 곳인데 형사들이 사람을 딱 낚아채서 이 계단을 공포스럽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 조사실로 도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올라오는 그 과정 자체에서도 이미 정신이 다 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박종철 학생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조사실 그 방입니다. 사실 이 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 우리 너무나 익숙한 욕조가 있고요. 세면시설, 이런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시설들이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씻고 그런 시설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르는 고문의 시설로 사용됐다는 것이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여기 창문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너무나 좁은 틈으로 만들었죠. 고문이나 그런 가혹행위를 당했을 때 그 고통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뛰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좁다란 창문으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벽도 흡입벽으로써요. 그래서 소리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차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일상의 소리, 바로 남영역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이 기차 소리를 들으면서 이곳에 갇히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애타게 절규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고요. 바로 이 공간에서 우리 같이 박종철 학생에게 또 어느덧 수많은 시간이 또 흐르기도 했지만요, 우리가 잊지 않고 추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의구현 사재단은 5.18 7주기를 맞아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중대한 관건이 이 사건에 걸려있다. 1987년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네, 이곳은 연세대학교 정문 앞입니다. 박종철 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자 시민들은 굉장히 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열기로 이어졌고요. 당시 연세대학교 앞에서도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러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여기 표지석을 잠깐 볼까요? 1987년 6월 9일 오후 5시 당시 연세대 2학년 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곳, 6월 민주항쟁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떠올려 보면 항상 학생들이 전면에 나섰던 것 같아요. 1960년 4.19 혁명 때 중고등학생들, 게다가 초등학생들도 거리에 나왔었죠.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전남대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를 요구했었어요. 그만큼 학생들의 희생도 컸었고요. 6월 민주항쟁 때도 비슷했습니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전두환 정권의 퇴진 그리고 민주화 요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정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어김없이 경찰들의 탄압과 그리고 최루탄이 날아들었죠.
고문살인 거짓 정권 박종철을 살려내라. 그때 한 학생이 쓰러집니다. 학생의 이름은 이한열. 그 학생은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만화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 학생이 쓰러졌을 때 그 광경을 지켜봤던 시민들 그리고 옆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곳은 연세대학교 교정 안에 있는 이한열 동상, 이한열 기념비 앞인데요. 여기 기념석을 보면은 숫자가 좀 써져 있죠. 198769757922.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있는 숫자는 1987년 이한열이 피격당했던 6월 9일, 그리고 75는 이한열이 결국 안타깝게 사망했던 날짜를 뜻합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국민장으로요. 그 날짜가 7월 9일이에요. 그때 나이가 이한열이 22살이었어요. (1987년) 박종철 학생 고문치사 사건과 그리고 이한열 학생의 최루탄 피격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가 민주화의 물결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1987년 6월 11일 날 드디어 이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은 시민 항쟁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 독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6월 10일 날 오전에 잠실체육관에서 민정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행사에서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던 거죠. 같은 시각 민주주의를 되찾으려고 했던 시민들은 바로 이곳 성공회 성당에서 호언철폐를 외치면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 지명 철회를 외치면서 60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 10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날마다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집회에는 대학생들과 그리고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낮에는 대학생들이 광장을 메꿨고 밤에는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는 금융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들이 함께 합류하면서 시위 대열은 이 광장을 넘치고 넘칠 정도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운데 6월 26일에는 6월 민주항쟁 중에 가장 큰 시위였던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모여서 이한열 열사를 살려내라 그리고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투쟁한 결과 6월 29일 날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6.29 선언을 이끌어내게 됐던 것이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던 6.29 선언이 발표됐다고 해서 6월 민주항쟁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최루탄에 피격당했던 이한열 학생이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면서 장례식을 준비했는데요. 이곳 시청 서울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마지막 이한열 열사의 가는 길을 함께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